안녕하세요. 책공화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법칙의 저자인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부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의료기기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진출하려고 하는데 사실 의료기기 판매가 약처럼 막 판매되거나 이렇게 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의료기기 산업하고 제약산업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근본적인 속성에서 일단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결국은 둘 다 의사가 쓰거나 의사가 처방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약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의사는 사실 처방전 하나 쓰고 끝나는 거죠. 예. 그냥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그냥 처방전 하나 쓰면 끝나는 문제에 가까운데 수술기기 같은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수술기기는 내가 그냥 처방전 하나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수술 가서 직접 내 손에 붙어서 내가 익숙한 채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실제 이게 보험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의료기기들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자체의 가격이 매겨진 게 아니라 의사의 행위의 가격이 매겨져 있고 그 가격의 일부가 의료기기 값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수술할 때도 그렇고 진단할 때도 예. 그렇고. 네. 근데 약은 그렇지 않죠. 약은 약값이 하나씩 다 매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보험이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약은 의사의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약 자체가 별도의 가치를 가지는 무엇인가인 거고 의료기기의 속성은 의사의 행위의 일부분으로서 들어와 있는 존재에 가까워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를 낳냐면은 예를 들면 약 같은 경우에는 제일 힘든 것은 보통 저희가 FDA 승인을 받는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 주가도 보면 제약회사들이 FDA 허가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난리가 나고 막 주가 폭등하고 막 빠상 올라가고 이럴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의료 전체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FDA 허가를 받고 나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의사가 처방을 하거나 써야 되는 이 3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약회사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것만 되고 나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가치 입증이 잘 됐어요. 이걸 썼더니 암 환자들을 예전 약보다 뭐 1년 더 오래 살게 해준다. 이게 나와버리면 그다음 보험 적용은 쉽거든요. 네, 그리고 보험 적용이 되고 나면 의사 입장에서 처방전 하나 쓰면 되는 거니까 의사도 사실은 쓰기가 쉬워요. 물론 영업사원이 붙어서 막 설명하고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금방 이건 의사들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의료기기는 좀 다른 거예요. 의료기기는 물론 FDA 허가 받으면 또 좀 가격, 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건 시작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다음에 꼭 건강보험을 해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대부분은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를 따질 게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단에서도 이걸 해줄지 말지가 좀 애매할 수 있고 또 건강보험이 된다 하더라도 의사가 이거 내 손에 붙는 거니까 예전에 내가 이미 잘 쓰던 좀 낡았지만 잘 쓰던 기기가 있는데 내가 좀 더 좋은 걸 만들었어. 그러면 과연 의사가 이걸 버리고 무조건 다 갈아탈 거냐 또는 갈아탄다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갈아탈 거냐가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의료 현장에 들어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은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이게 뭐에 잘 반영이 되냐면은 제약 쪽에선 보시면은 왜 우리나라 회사들이 특히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글로벌 이제 빅파마에다가 어떤 물질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게 왜 저희가 임상 시험도 하기 전에 전임상 단계도 있고 임상 중에도 뭐 1상, 2상, 3상 이렇게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임상 단계, 임상 시험도 안 했는데 사실은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1, 2상일 때도 물론 하고요. 근데 의료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는 초기 단계 하는 경우는 되게 예외적인 경우고요. FDA 승인만 받아도 사실은 잘 안 해가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현장에서 좀 쓰이기 시작해서 아주 좋은 약이라면 그게 대충 각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변수가 적고. 근데 의료기기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의사가 이걸 잘 쓸까 안 쓸까를 지금 추정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냥 기대만 가질 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의사들이 안 쓴 말짱 꽝이니까 이 가치를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그 빅파마나 큰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들이 있었을 때 얘네가 M&A 하는 시기도 보면은 제약회사들은 훨씬 초기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의료기기 회사는 아주 뒷단계, 거의 상용화 정도 돼서 좀 매출이 나오는 단계쯤 되어야 M&A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 때문에 어려움이 네,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 의료기기가 좀 난이도가 있는 거죠. 난이도가.